생명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지도를 이해하는 건 과학의 오랜 목표 중 하나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 과학자들이 가장 믿고 쓰던 그 지도 제작 도구가 사실은 유령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과학 수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과학계에도 일종의 국민템 같은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서는 바로 군집 구조라는 도구가 그런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요. 막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몇 개의 그룹으로 딱 묶어주거든요. 덕분에 거대한 숲 전체를 보지 않고도 몇 개의 중요한 나무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가장 신뢰하던 도구가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쫓고 있었다면,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번 사건의 무대는 바로 우리 자연 속에 숨겨진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알게 되면 이 지도를 제대로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걸 상호도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식물과 동물,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태학자들이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예측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복잡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유력한 용의자, 바로 군집 구조 모델입니다. 이 군집 구조라는 건요,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해요. 끼리끼리 뭉친다. 바로 이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그룹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그룹 안에서는 서로 엄청 끈끈한데 다른 그룹하고는 별로 안 친한 그런 뚜렷한 경계를 찾아내는 게 이 모델의 목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해할 때 강남구, 마포구 이렇게 동네별로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 동네 안에서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교류하지만 동네 사이를 오가는 일은 그보다 드물죠. 군집 분석은 바로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동네를 찾아내는 작업인 겁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도구, 다들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 생태계 데이터에 이걸 딱 적용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실제로 수집한 꽃가루 바디나 씨앗 분산 네트워크 데이터 89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군집 구조 분석법을 돌려서 과연 이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착착 분류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본 거죠. 와, 근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도가 그냥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아니, 가장 기본적인 분류조차 못했어요. 꽃가루 바지 네트워크랑 씨앗 분산 네트워크를 구별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캐나다랑 스페인에 있는 생태계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이건 지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백지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렇게 엉망이 된 지도는 이 도구에 대한 첫 번째 경고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은요, 전혀 다른 곳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경쟁하는 다른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트워크를 보는 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군집 구조,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그룹들로 보는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개진 구조나 중심 주변부 구조라고 해서 인맥 넓은 제너럴리스트랑 소수하고만 연결된 스페셜리스트가 섞여 있는 계층 구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의 군집 구조가 뚜렷해지면 다른 쪽의 계층 구조는 흐릿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막대가 저렇게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군집 구조가 강하다고 측정될수록 실제 생태계의 특징인 계층 구조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도구가 현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이제 이 군집 모델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과연 이 모델이 찾아냈다는 그 군집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걸 확인하려고 분할 불일치도라는 걸 썼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안정성 테스트 같은 거예요. 분석을 여러 번 돌렸을 때 결과가 얼마나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해석은 아주 간단해요. 불일치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건 진짜네. 여러 번 해도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어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네? 이건 진짜 구조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유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마침내 결정타가 터집니다. 실제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찾아낸 군집들은요, 이 불일치도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분석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도구는 진짜 구조를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인 허상, 말 그대로 유령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이 과학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발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결론은 군집 모델은 생태계 분석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고요? 첫째, 엉터리 지도를 만들었고, 둘째, 현실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고, 셋째,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찾아냈으니까요. 이 연구의 결론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어쩌면 우리도 군집 구조라는 아주 강력한 망치를 손에 들고 모든 네트워크에서 어떻게든 못처럼 생긴 군집만 찾으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입니다. 군집이 아니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태계의 진짜 지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진짜 지도를 찾아내려면 우리에겐 또 어떤 새로운 도구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익숙한 지도를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진짜 재미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